안녕하세요. 37차시 부피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넓이와 완전 막 다를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냥 2차원 버전이었고 3차원 버전이다. 이 정도의 차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가볍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넓이를 처음 들어갈 때처럼 구분구적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예시로는 이런 도형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넓이를 직사각형들로 쪼개서,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들로 잘라서 넓이를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 입체 도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은 제한적이거든요. 원기둥, 무슨 기둥 아니면 뿔, 이 정도의 부피만 우리는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기하를 배웠던 친구들은 9까지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부 특수한 도형들만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일반적인 부피들도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가보죠.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막 주어진 이러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피를 계산하기 쉬운 도형들로 최대한 잘게 쪼개서 구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한 도형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우리가 부피를 구하기 쉬운 기본적인 입체 도형은 기둥입니다. 그쵸? 기둥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들이 부피를 계산하기가 제일 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체 도형을 최대한 잘게 기둥들로 쪼개서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넓이 구할 때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얘를 원래 직사각형이 아닌 애들을 직사각형으로 쪼개게 되면 분명히 막 이런 식으로 남는 부분이나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잘게 쪼갠다. 즉 얘를 n회로 n개의 직사각형들로 쪼갠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전략을 취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요 주어진 구간을 한 4개로 쪼개본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쪼갠다라고 치면 이쪽에서 생기는 단면적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오른쪽에서의 그 오른쪽에서의 단면을 우리가 밑면으로 하는 기둥들을 생각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오른쪽 단면, 요 단면을 밑면의 넓이로 하는 기둥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구간은 이렇게, 그 다음 구간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딱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 아니면 이렇게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2배 더 잘게 쪼개게 된다면, 그러면 이쪽 구간만 먼저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기둥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엔 요만큼 비었던 것이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차가 더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넓이 때처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전체 n등분을 한 다음에, 그래서 n개의 기둥들을 만들고 그 부피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최대한 잘게 쪼개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생각한다고 치면 저번처럼 n등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n-1개의 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x1, x2, 그 다음에 xn-1 이렇게 n-1개의 분기점이 필요하고, 처음 점을 A를 x0, B를 xn 이렇게 잡아가서 총 n개의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기둥 한 개, 특정 몇 번째의 기둥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기둥의 부피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K번째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K번째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xk부터 xk 플러스 1까지의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의 부피를 생각하기 위해서 왼쪽 단면을 생각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조금 여기 그림이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넓이 계산할 때처럼 K번째 구간에서의 기둥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까지,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구간일 때 x1으로 끝나고 두 번째 구간일 때 x2로 끝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K번째라고 한다면 xk-1부터 xk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오른쪽 단면의 넓이를 밑면으로 한다라고 친다면 밑면의 넓이는 오른쪽 넓이인 s, xk 이렇게 단면적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n등분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쪼개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한다면 이게 k번째 요 부분까지가 k번째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k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흘러갈 수 있고 그것들을 다 더하고 싶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잘게 쪼개기를 원하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 v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요. 저번에 넓이를 했던 것처럼 xk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첫 지점으로부터 델타 x만큼 총 k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그리고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b-a라고 하는 전체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b-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n분의 b-a만큼 k번 같다. 그리고 델타 x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n분의 b-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식에 의해서 바꿔주게 된다면 x를 a 플러스 n분의 b-ak라고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a부터 b까지 sx dx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피를 정적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sx, 즉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단면적을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적분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넓이는 이제 그 주어진 구간의 수직인 길이를 적분했다, 즉 높이를 적분했다고 친다면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구간의 수직인 넓이, 즉 단면적, 특정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식을 적분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이와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죠. 결과적으로 단면적을 x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높이가 8인 원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처음 봤을 땐 여러분들 그냥 이거 부피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피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사실 이게 정적분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원뿔의 그림을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단면을 결과적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단면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단면을 생각하는 방법. 근데 얘는 딱 봐도 너무 단면의 모양이 어렵게 생겼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여러 가지 규칙이 혼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단면을 쪼개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이를 기준으로 높이가 얼마만큼 됐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길이가 됐을 때 단면의 모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전부 다 원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의 규칙으로 가는 게 훨씬 쉽겠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x일 때의 단면의 넓이를 sx 이렇게 해놓고 얘를 x로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그러려면 단면의 넓이, 단면의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마치 평면처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밑면 또한 이렇게 반지름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쪽도 반지름이 존재할 거예요. 서로 닮은 구조가 되겠죠. 근데 그 닮은 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꼭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즉 높이의 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따라 그리는 이 삼각형들만 주목해서 보세요. 한 개의 각을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는 단면적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이쪽이 직각, 이쪽이 직각 이렇게 각이 지금 두 개씩 서로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AA 닮음이죠. 자, 그러면 닮은 비는 지금 보시면 그쵸? x 대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닮은 비가 x 대 8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반지름을 rx라고 하게 된다면 rx 대 4 이렇게 되게 될 테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것 때문에 8rx는 4x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x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x일 때 단면적의 넓이 sx라고 하는 애는 파이 r 제곱 요 관계식에 의해서 파이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이니까 4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을 수 있을지 보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x는 꼭지점에서 시작했을 때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제일 길어졌을 때가 8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라고 하는 것은 0부터 8까지 주어진 4분의 파이 x제곱이라는 식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분의 파이는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x제곱 적분해주면 3분의 1 x세제곱입니다. 0부터 8까지. 자, 그럼 4분의 파이 내비두고 3분의 1도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8 대입해 볼게요. 그럼 8의 세제곱 64 곱하기 8 또는 2의 9제곱이니까 51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0 대입하면 0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4와 512 약분해주면 12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3과는 약분이 안 되니까 3분의 128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인 그릇이 있고요. 이제 높이가 x일 때, 그러니까 밑면으로부터 x만큼 떨어졌을 때 요 단면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수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더하기 15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면의 모양만 살짝 그려보면요.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플러스 15 루트 3x 플러스 15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면적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x 플러스 15라는 단면적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요 x의 값은 제일 밑바닥일 때 0부터 제일 꽉 차 있을 때 10까지니까 결과적으로 부피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0까지 3x 플러스 15라는 단면적을 적분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적분 계산해 주면 2분의 3x제곱 더하기 15x 0부터 10까지 0은 대입해봐야 전체값 0 나오니까 밑끝만 맘 편하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00 더하기 15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니까 2와 100 약분해주면 50 나오죠. 거기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15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 또 150이 한 번 더 있네요. 그래서 얘는 30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실제 모의고사 문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단면적도 어떻게 생겼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부피 문제가 훨씬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계산할 때 자주 쓰진 않겠지만 가끔씩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고대 수학자 카발리에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같은 높이를 가지는 두 개의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를 생각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부피의 비는 결론적으로 같은 높이에서의 단면적의 넓이의 비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도형 두 개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은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보여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높이가 둘 다 h이고요. 그 다음에 이 꼭대기로부터 특정 높이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꼭대기로부터 x만큼 내려왔을 때의 단면적의 넓이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체 도형에서의 단면적을 s1x, 두 번째 도형에서의 단면적을 s2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피의 단면적의 비가 일정할 때, 그쵸? 그때 우리가 부피비도 그 단면적의 비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카발리에리의 원리인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가정으로 0부터 h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단면적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S1x 대 S2x 요걸 계산해 봤을 때 요게 예를 들어서 A 대 B라는 비율을 가진다라고 한번 쳐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V1과 V2 두 개의 부피의 비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부피를 V1, 두 번째 도형의 부피를 V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V1은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그쵸? 그 다음에 단면적 s1x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0부터 h까지 s2x dx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S1x와 S2x의 비율을 A 대 B라고 했기 때문에 S1x를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AK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K는 비례상수, 즉 상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2x 또한 마찬가지로 BK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상 이제 근데 이제 적분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러면 B배의 S1X는 A배의 S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해봤을 때 S2X라고 하는 애는 A를 양변에 나눠주면 A분의 B S1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 관계식을 V2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A분의 B S1X dx 이렇게 되고요. A와 B는 숫자니까 앞으로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0부터 h까지 S1x dx라는 식이 안쪽에 남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위의 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분의 B V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 V1 대 V2의 비를 생각하게 된다면 V1 대 A분의 B V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 A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양쪽에 A배에도 비례관계는 유지가 되니까 A 대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단면적의 넓이 B와 같았던 거죠. 자, 그래서 높이가 일정하고 단면적의 넓이의 B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된다면
전체 부피 비도 그 단면적의 비를 따라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걸 발견했던 사람이 카발리에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부르게 돼요. 자, 이 내용은 언제 쓰게 되냐면 뭔가 확실한 부피가 주어졌고 근데 다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정보가 단면적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 단면적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부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추가적인 내용까지 같이 생각해 봤고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부피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발전 문제 해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